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 어민들 이 북송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것이 인권 국가, 또 이 민주주의를 신봉한 이 정권으로서 사람이 먼저다, 인권을 제일 중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온 바가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의 특징은 이 인권 문제가 꼭 그 휴전선 앞에 가면 그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많은 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도 덮기에 급급한 그런 어떤 좀 기괴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편적 문명의 가치이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항상 본질적인 가치로서, 또 보편적인 가치로서 사람에 관계없이, 또 인종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또 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가치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서둘러서 북송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추방을 한 것이죠. 그 사실 자체도 묻힐 뻔했는데 우연히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돼서 JSA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한테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추궁을 하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 두 명의 그 어민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16명의 사람을 또 한 사람과 함께 다 죽이고 내려온 살인범들이다. 그래서 이런 흉악범들은 우리가 탈북 이주민에 관한 그 법에 따라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추방했다, 이런 것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국제법도 어기고 헌법도 위반하고, 또 관련된 인권관계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안들을 다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이 국제법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죠. 우선은 그 조그만 배, 15m가 안 되는 배에 작업실과 휴식 공간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 안에서 과연 16명을 2명씩 불러다가 잠자는 사이에 살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비명을 질렀을 텐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안 깼겠느냐, 아무리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16명을 3명이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술을 했다기보다는 북한에서 특수정보, 그러니까 스페셜 인텔리전스라 그래서 이쪽에 감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조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됐다라고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자체가 상당히 그 의혹투성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납포가 되거나 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귀순 의사를 밝힌 중요한 인물들인 경우에는 몇 달 동안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 태영호 공사나 고용환 원장 탈북자들이죠. 그쪽에 외교관으로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달씩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를 불과 11월 2일 날 데리고 왔는데
뭐 이틀 정도 조사를 하고 저 북한 쪽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기간이라는 게 2, 3일밖에,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2, 3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2, 3일 조사 동안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했을 리 없고, 기존에 이런 어떤 엄청난 이 사건들의 경우에는, 조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다음에 그런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합동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북한의 말만 믿고 보냈느냐. 보내고 나면, 이번에 드러났듯이, 이분들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을 묶여갖고, 경찰 특공대가, 데리고 가서 JSA에서 이송을 하는 순간, 북한군이 있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것 하나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 돌아가면 고문이나 이 처형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만약에 북한 주장이 그대로 관철이 되면. 이 과정에서 소위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헌법적으로 볼 때도 우리 영토에 들어온 국민들이니까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만약에 그런 어떤 조사가 불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명을 다수 살해한 흉악범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북한에 보내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또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인권의 원칙이죠. 우리나라는 1995년에 UN 고문방지 협약에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도 비준됐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것이죠. 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 UN 고문방지 협약에 따르면 고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거나 또는 적법한 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을 하는 나라에는 그쪽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보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고문이 뻔히 행해지고 처형이 그냥 정식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제인권단체들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사회의 기준에서 보면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때문에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벌떼같이 사실 일어난 것이고요.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도저히 어떻게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영국의 상원의원조차도 이것은 도저히 정상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한국이 그동안 세계의 인권국가로서 막 인권위원회도 만들고 그동안 인권지수를 상당히 올려왔는데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유엔사야 JSA 중령이기 때문에 청와대로 바로 직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엔사 사령관, 합참의장 이런 어떤 소위 군령권을 갖는 기본 조직들에서 이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비서한테 먼저 이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북송을 결정을 해서 추방을 해버린 이런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 지휘 체계도 사실 우회한 것이고 또 무력화한 것이고 이런 중대한 안보관계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비밀리에 이런 일을 함으로써 사실 국내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서둘러 추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혹시라도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목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남북관계에 피해가 갈까봐 이들을 보냈다면,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정부는 정말 인권을 논의할 자격이 없는 정부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1996년 페스카마오 사건이라 그래서 그 당시 그 연변의 조선족들 6명이 한국인 7명을 포함해서 선원 1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이었죠. 그 변호인이면서 조선 동포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도 지금 정확히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탈북한 중요 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항상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제가 그 고용한 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웅평 대위라고 옛날에 비행기 몰고 온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50대 그 상사의 부인과 간통을 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고용한 원장도 이 아프리카의 그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돌아가면은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만 달러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당시 자신이 그 근무했던 대사관의 1년 예산이 4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50불 달랑 들고 왔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꼭 북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짓 정보로 그 사람들의 죄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목을 정확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말만을 믿고 이 사람들을 돌려주는 거는 사자의 우리에 그냥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조선족을 그 변호했던 그 논리에 입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북한에게 지금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또 비핵화 이 협상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이죠.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그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정부, 인권정부를 내세우는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많은 외교관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한국의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대목이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 그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인권 문제가 38선 앞에서는 사라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철저히 더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